자, 마지막 강입니다. 마지막 강이라고 해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거나 자, 이러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자, 균일하게 아시죠? 자, 이번 강은 12문제예요. 141번부터 152번까지 12문제이기 때문에 6문제씩 잘라서 갈 거고요. 하나의 지문에 이제 3문제씩 달려 있으니까 자, 전반부에 2개 지문, 후반부에 2개 지문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Part 6도 구조, 문법, 어휘가 출제가 되는데 다만 다른 점은 이제 장문 안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휘 같은 경우에는 꼭 답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있어요. Part 5는 답이 여러 개가 되는 것이 있어도 뉘앙스상의 문제나 혹은 연결되는 어휘라든가 자, 이런 어구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자,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Part 6는 정말 2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요. She's happy도 답이고 sad도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오늘 아침에 어땠어요? 대학 입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앞에 있으면 정답은 뭐가 된단 말이에요? 해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Part 5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2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지만 Part 6는 단문을 보면 정말 2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휘 문제에 있어서 앞뒷 문맥을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시제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한 문장 안에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앞문장이나 뒷문장에 시제 단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Part 6에서는 어법 문제가 나올 때 동사의 시제 문제가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알겠죠?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아트센터의 오픈 광고예요. 지금 아트센터를 새로 여는 거예요. 자, 보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동사입니다. 자, 그리고 뜻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문법 문제라는 거죠.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이게 다 대문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 이거는 단수 취급해야 돼요. 아트 컴플렉스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자,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합 단지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어떤 아트 센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곳이 어땠다고요? 그럼 복수동사가 있으면 지우려고 봤는데 없어요. 수동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 문제예요. 또 결론적으로. 논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어떤 시제가 답일까요? 아트를 제공하는데 모든 자, 테이스트, 취향과 그 다음에 나이 이것들을 다 적응시킬 수 있는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모든 사람의 입맛과 그 다음에 나이 이런 것들을 다 위한 자, 그런 아트를 갖다가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공하는 시점이 자, 대과거냐 현재냐 아니면 과거냐 아니면 단순 과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 제가 모두에 언급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만 봐서는 모든 시제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문장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ome and explore. 와서 탐험해 보세요. 뭐를요? Our new center, new center, new center. 새로운 센터가 되겠습니다. For the arts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새로운 센터니까 자, 예전에 제공했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요 문제가 바로 그러한 유형의 문제, Part 6스러운 그런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만하죠? 42번.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라이센스까지 A, B, C, D의 선택지는 뜻이 모두 달라요. 리스는 동사로 장기 임대하고 장기로 빌려주는 겁니다. 명사로는 장기 임대죠.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한다고 하잖아요. 복사기 리스한다고 하잖아. 장기로 빌려 쓰는 겁니다. 버젯은 예산이고요. 자, subscription은 정기 구독입니다. 정기적인 사용이죠. 자, 라이센스는 뭐 당연히 자격증의 뜻이겠고요. 자,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Some pieces are here. 여기서 pieces는 덩어리들이니까 작품들을 말해요. 몇몇 작품들이 여기에 있는데 on a limited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그러니까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확실히 뭐 해라? Be sure to
확실히 뭐뭐하라. Be sure to bring your cameras. 카메라 확실히 갖고 와. 이런 얘기입니다. 자, check often. 자주 점검을 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you don't miss out.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종종 체크를 좀 해봐라. 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가능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제한된 뭐뭐뭐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자, 바로 제한된 임대나 임차.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기간 동안의 임대나 임차 상태로 이곳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주 들어와서 그걸 놓치지 않도록 보라고 얘기했겠죠.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A번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자, 타당하겠습니다. 자, 납득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142번까지도 마무리 지어보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풀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답이 여러 개라고 해요. 자, 뭐냐면 이렇게 풀더라고요. 방문하세요. 우리 웹사이트를 뭐 하기 위해서? 자, 방문을 계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 방문을 계획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방문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라고 하는 얘기를 딱 따지고 보면 prior to도 여러분들 뭐예요? 뭐뭐 하기 전에의 뜻의 수거잖아요. 답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왜 원칙을 안 지키세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prior to, before랑 똑같은 뜻이에요. 다만 전치사 before와 같은 뜻이에요. 이거는. 알겠죠? 요거 잘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earlier도 마찬가지죠. 자, 당신이 오시는 것보다 더 일찍, 그 전에 그렇게 쓰려면 then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then은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치사 접속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자, 주어 동사가 뒤에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C번.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동일형이죠. 물론 before는 단독으로 쓰면 옛날에라고 하는 부사도 됩니다. 자, ahead는 마찬가지로 of가 연결돼야 언제보다도 더 일찍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ahead of도 자, 전체가 전치사 취급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of가 왔어도 오답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답은 before밖에 안 됩니다. 알겠죠? 대충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시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없는 걸 갖다 붙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품사를 막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조정해서 쓰시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들 틀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민적으로 영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자, 반드시 역할과 품사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점 다시 한번 잊지 마세요. 자, 144번 가겠습니다. 자, 4번부터 6번까지의 세 문항은 시의회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 직원을 갖다 발표하는 기사문인데요. 자, 44번 보시겠습니다. 또 oversaw, will oversee, is overseeing, oversees. Part 6의 동사 구성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수태 시제 문제입니다. 라고 했을 때 who 다음에 동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숫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who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어인데 주어 겸 접속사인데 이 주어는 앞쪽에 있는 EI랑 중복되기 때문에 이걸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Bridges라고 하는 사람이 주어라는 얘기죠. S가 들어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Jeffrey Bridges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단수입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동사가 있으면 좀 지워볼게요. 없어요, 지금. 두 번째, ten은 다 능동입니다. 결국 이 문제도 시제 문제예요. 그런데 문장의 어디를 봐도 과거를 나타내거나 혹은 현재 진행을 나타내거나 혹은 미래를 나타내는 어구는 없어요. 자, 그런데 문장 전체를 해석해 보시면 시제가 딱 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좀 독특한 문제인데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자, 대체하게 됩니다. 누구를? 이전 카운슬 멤버야. 그러니까 이전의 시의회 멤버 제프리 브리지즈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자, 이 사람이 이전의 멤버잖아요. former.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어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former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땠던 사람이야? 자, 바로 예산을 갖다가 관리, 감독했던 사람이다. 과거에 했겠지요. 이전의 멤버니까. 맞죠? 자,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former member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과거 시점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is expected는 누구에게 걸리는 거예요? 자,
등위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요소들이 생략될 수 있죠. 그럼 여기 지금 주어가 생략됐다는 얘기인데, 자, 이 주어가 바로 누구입니까? 자, 바로 이 사람인가요? 자, 이 사람이 기대됩니까? 이 임무를 계속할 것으로? 아니죠. 그래서 이 주어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여러분들 크게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까지를 하고요.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전 멤버 이 사람을 대신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걸리는 거야. 요게 A 동사고 요게 B 동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대됩니다. 뭐 할 것이라고? 자, 이 임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과 기대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144번 문제도 자,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시면 145번 가겠습니다. 자, 새로운 멤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5번은 A, B, C, D가 모두가 다 명사고 뜻이 달라요. originality라고 하면 독창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interest는 흥미, 자, 그 다음에 knowledge는 지식, 자, 그 다음에 talent는 재능입니다. 자, 요거는 사람을 나타낼 때는 재능 있는 사람을 또 탤런트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뜻이 다 있다. 알아두시고. 우리가 발견했어요. 뭐를요? 이 샌드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뭐뭐뭐를 우리가 알아냈을 때 이런 얘기야. 자, 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 포지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이 사람의 지식이 굉장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knowledge는 반드시 of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in을 쓰지 않아요. knowledge of something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잘 아시겠지만 be interested로 가도 in을 쓰잖아요.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정답이 B번입니다. 해석을 해보시면, 자, 이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우리가, 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흥분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지식을, 자, 이 사람이 지식이 많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흥분했다는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로 공부할 땐 연결되는 어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오늘부로 knowledge of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리고 interest in 이렇게 외우십시오.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한 흥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때요? 자,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뭐 때문에 흥분했습니까? 바로 전망 때문이죠. 어떤 전망이에요? 바로 그녀를 가지게 될 가능성, 전망 때문에 흥분했습니다. 뭐로써 그녀를 가지는 거예요? 자, 가장 새로운 카운슬 멤버로서 자, 우리가 그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뭘 발견했을 때? 그녀가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을 때죠. 자, 누가 말했어요? 그렇게? City Council President인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45번도 마무리 짓습니다. 명사 어휘 문제고요. 46번 가시면 unconditional. 자, 저것은 조건, 그러니까 conditional이 조건부의라고 하는 것이니까 unconditional이라고 하면 무조건의 그런 뜻이고요. invaluable은 in이 보통 반이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invaluable은 무지하게 가치가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가지 동의어. priceless, worthless.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worthless는 값어치가 없는 거야? 값으로 아예 따질 수 없는 거예요. priceless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다 귀중한, 소중한 뜻입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오면 제가 보자마자 동의어를 드렸겠어요. 자주 보이겠죠? negotiable은 협상 가능한, inceptive는 뭔지 시작하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갑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뭐를 확신합니까? 그녀의 경험이 어떻게 된다? 자, prove to be는 뭐뭐라고 입증되다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라고 입증이 될까요? 자, 그녀의 경험이. 자, 뭐로써? 뭐 할 때? 우리가 move forward.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엇 속에서? 노력 속에서.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인데? 자, 예산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또 어떤 노력입니까? 극복하는 거죠. 75만 불의 deficit이라고 하는 것은 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7억 5천만 원 정도의 그런 적자를 극복하고 예산의 밸런스를 맞추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자,
이때 또 when이에요. as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자주 나옵니다. 자, 이때 그녀의 그 경험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라고 확신을 하는 거겠죠. 여기 도움이 된다는 게 뭐 있어? 협상 가능하거나 무조건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nvaluable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뭐 토익에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조, 문법, 어휘에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기본 어휘들 충실하게 잘 외워두시고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면 자,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in이 붙었지만 반대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priceless나 또 하나 더 드렸죠, 여러분께? 잊어버렸다. 자, priceless하고 worthless 같은 단어를 제가 드렸어요. 그죠? 순간적으로 푹 날아갔어요. 자, 이런 단어들까지 함께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면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시험이니까 나왔던 것들을 분명히 정보 제공해 드렸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146번까지 자, 2개 지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전반부 강의 끝내고요. 자, 균일한 모습 잃지 마시고 자, 후반부 강의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기 필터 교환과 관련된 세 번째 지문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with부터 시작해서 so까지. 요건 품사가 좀 독특하다. with는 전치사니까 이하의 명사가 올 것이고 by도 그렇고 얘네들은 접속사고 이 so는 뭐 부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뭐 다 되는데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when으로 시작되는 절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when으로 시작되는 절은 여러 가지인데 역할이 when으로 시작되는 절은 when을 의문사로 보면 언제라고 해석하고 의문사로 시작되는 절은 명사절이잖아요. 근데 when이 부사절의 접속사로 사용되면 뭐뭐 할 때 이렇게 번역되고 그럼 부사절일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치사 다음에 여러분들 명사절은 나올 수도 있지만 부사절이면 못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 요거는 지금 품사로 뭐를 갖다 딱 잘라내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저 왼절이 무슨 절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가는 데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자, some newer fridges. 자, 새로운 냉장고들입니다. refrigerator 대신에 이제 fridges라고 이제 많이 쓰죠. 이 장착이 돼 있는데 뭘로 장치가 돼 있어요? 자, 바로 자, reminder. reminder는 우리에게 뭔가를 상기시켜주는 자, 그런 메모라든가 표시사항들을 말합니다. 자, 그 상기시켜주는 게 바로 뭐예요? 뭐 하면서? warning you. 당신에게 뭐뭐뭐를 경고하면서 상기시켜주는 자, 그런 뭔가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죠? 당신에게 뭘 경고해줘요? 바로 이게 지금 A번이네요. 자, 언제 당신이 새로운 필터를 주문해야 되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면서 혹은 알려주는 리마인더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warn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있는 누구를 자, 바로 리마인더를 수식하는 분사로 보셔도 좋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절이에요? 명사절이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려주다, 경고해주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또 뭐죠? 이것을 당신에게 알려주는 리마인더예요. 됐나요? 자, 두 번째 when은 뭐죠? It must be replaced. 언제 교체돼야 되고 언제 주문해야 되는지를 당신에게 알려주는 리마인더를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A와 B를 대등하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바로 and에다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생략된 거를 좀 따져봐라 라고 하면 여기 when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예요? warning you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등위 접속사 앞뒤에는 중복되는 것이 생략될 수 있으니까요.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47번 마무리 갑시다. 8번. to immerse, immersed. 자, 이 단어 뜻 알아요? 알면 되게 쉬워요. 모르면 자, 지금과 같이 풉니다. be 다음에 이제 부사가 나왔으니까 여긴 형용사 자리잖아요. 끝. 그죠? 자, 그럼 형용사 자리라고 치면 자, 형용사 아닌 거 어디 있어요? 명사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사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 아니면 ed가 답인데 가만히 있어보자. 요러면 이제 재밌네. 왜냐하면 immerse가 만약에 타동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가 답일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근데 immerse가 만약에 자동사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아예 안 되겠죠.
그러면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도 얼마든지 보호가 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사는 투부정사 앞에서 얼마든지 쓸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모르는 상황에서. immers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모르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모르면 타동사입니다. 맞죠? 이런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자, 그래서 그 시험에서 주로 다루는 동사들은 타동사가 많을 뿐더러 실제로 영어 동사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분류를 해보시면요. 자동사보다는 타동사의 개수가 훨씬 많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도 정답은 여러분들 B로 쓰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확률적으로까지 최선을 다했는데도 틀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안타까워 하실 거 없죠. 최선을 다했는데. 맞죠? 네. 자, 대신에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답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immerse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다 담그다의 뜻입니다. 자, 혹은 몰입시키다의 뜻이에요. 한때 유행이었죠. English Immersion Education 이라 그래가지고 English Immersion Education. 그래서 영어 몰입 교육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만 이렇게 계속 이제 말을 하는. 자, 영어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동사기 때문에 당연히 ED가 답이다. 어디까지 알아야 돼? 타동사라는 걸 알아야 그 다음에 쉽게 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법이라고 하는 걸 뭔가 적용도 시키고 싶고 하지만 결국 뭘 알아야 적용시킨다? 최소한 기본 정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어법 적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룰만 알아가지고는 죽도 밥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요. 자, 새로운 필터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담궈진대요. 어디에? 물속에. 얼마 동안? 30분 동안. 뭐 하기 전에? 자, 설치되기 전에 자, 필터가 물에 담궈져야만 한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정수기 필터와 관련된 지시사항이다. 라고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입니다. Store, clean, hold, observe. store는 저장하다의 뜻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clean은 뭔가를 치우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죠. hold는 붙잡다, 뭐 개최하다도 있고요. 자, observe는 두 가지죠. 관찰하다와, 자, 그 다음에 준수하다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가시면요. following this step. 자, 이런 스텝들을 갖다가 따르는 거야. 이 스텝을 따르는 것이, 자, 보장하는 것이죠. ensure. 뭘 보장하는 겁니까? 대디아를. 대디아가 뭔데요? 당신이 완전히 뭐 하는 겁니다. residual coal. 자, coal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석탄인데, 보통 여러분들 그 정수기에 보면 그런 그 석탄, 그죠? 숯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숯 필터가 들어있잖아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코어를 갖다가 어떻게 하도록 보장을 해주게 될까요? 자, 무엇으로부터? 자, 필터로부터. 자, 그 필터로부터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그 코어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떼어내고 남아있는 걸 깨끗하게 다 치울 수 있도록 자, 도와준다. 이런 얘기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치우다의 의미를 가진 B번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Part 6이기 때문에 이제 어휘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단일 문장이 아니라 앞문장이나 뒷문장을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어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자,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만 좀 더 가보면요. observe라고 하는 단어는 변형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면요. 명사형으로 바꾸면 observation과 observance의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관찰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수의 뜻이에요. 자, in of national holidays. 공휴일을 준수하여 라고 하면 자, in observance of가 되겠습니다. 자, observation은 관찰이기 때문에 함께 나왔을 때 오답으로 처리를 잘 하셔야 돼요. 유사명사의 구문 문제로 자, 토익에 출제된 바가 있는 문제니까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49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잠재 여행 고객이 되겠죠. 이분에게 관광 안내 책자의 동봉을 알리는 그런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문제가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외워두셔야 될 아주 좋은 표현이기도 하고
빈번한 표현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원리만 이해해 두는 게 아니라 아예 통으로 자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유형인데요. 뭐냐면 자 일단 보니까 주어도 있고 타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품사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미치겠네. 그죠? 자 이거 뭐야? 어떻게 풀으란 얘기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find 이하의 지금 목적어가 되게 길죠. 결론이에요. 자, 브로셔를 뒤에서 앞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리 어떤 브로셔예요? 당신이 요청했습니다. 누구로부터? Atlanta Boards of Tourism. 그래서 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치자면 뭐 관광청쯤으로 합시다. 아틀란타의 관광청으로부터 당신이 요청했던 브로셔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봉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find A 그 다음에 형용사. 물론 앞에는 to be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A가 어떻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다시 말해서 오형식 동사 find에 목적 보호 자리에 나온 이 enclosed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장 맨 앞으로 지금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주어가 당연히 find 앞에는 당연히 주어가 있을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왜 이렇게 쓰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목적어라 그랬죠. 그리고 목적 보호는 지금 한 단어잖아요. 지금 enclosed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기 딱 붙어 있게 되면 이렇게 긴 목적어와 한 단어짜리 목적 보호로 구성되니까 이거 참 시각적으로 머리가 너무 커. 알겠죠? 두 번째. 요거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쪽으로 꺼내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find 동사 이하의 목적어 목적 보호에서 목적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 있는 enclosed가 문장 앞으로 되게 많이 도치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이 문장 여기까지는요. 비즈니스 레터에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외국인과 만약에 거래를 하시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신다라고 하면 1년에도 몇 차례씩 보실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뭐뭐뭐가 동봉되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 주어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주어 자리 아니야? 라고 해서 명사도 찾으실 수 있지만 사실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정말 품사 넣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B번에다 답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다음 억지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동사는 안 되죠. 이미 여기 동사가 하나 있으니까. 그죠? 네. 자, 그래서 enclose 안 됩니다. 자, 당신이 발견한다는 것을 동봉하다. enclose는 기본적으로 that을 목적어절로 취하는 용례도 없고요. 자, that절을 취해서 해석이 되지도 않아요. 자, 근데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타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가운데 뭐가 that은 경우에 따라서 생략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까지도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내용상 말이 안 되죠. enclose는 that절 취하는 용례도 없어요. 그리고 enclosing은 이하를 뭘로 취해요, 여러분들? 이하의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쪽에 있는 절이 목적어 절이라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문장에는 주어가 어디 있고 동사가 어디 있어요? tag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to enclose는 말이 돼요? 마찬가지로 to enclose도 굳이 따지자면 이것이 뭐가 되는 건데 목적어 절이 되는 거예요. to enclose가 맨 앞에 오게 되면 뭐뭐뭐를 동봉하다니까 뒤에 있는 절은 무조건 목적어 절이란 말이야. 그럼 뒤에 목적어 절이 나오면 말이 돼? 문장에 주어 동사가 없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주어 동사라고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어거지를 부려서 보면 B번으로 답을 찾아 나가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enclosed you will find, enclosed you will find, enclosed you will find. 알겠죠? 달달달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enclosed you will find A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아침 식사하실 때 식탁에서 enclosed you will find A.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학교 다녀오실 때도 자, 친구를 아침에 만났어요. Wow! enclosed you will find A. 어우, 반갑다 얘야. 알겠죠?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렇게 도치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긴 아이가 있으면 앞으로 도치가 되거나 진목적어, 가목적어, 진주어, 가주어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 뒤쪽에 지금 형용사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도저히 처리를 못하니까 이걸 앞으로 이렇게 도치시킨 그런 케이스예요.
아예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문제네요. 그래서 자,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고 제가 좋은 문제네요 라고 하니까 손발이 좀 오그라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51번입니다. 자, 5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접속사 겸 주어가 동시에 필요하네요. 관계 대명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what은 일단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who도 안 되겠네요. 그럼 선행사가 장소예요? 장소도 아니네. entertainment, sightseeing, and dining. 그러니까 자, 부사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will 앞에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접속사 겸 명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장소 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어디에 라고 하기 때문에 where도 부사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아무리 앞쪽에 장소 명사가 나와 있더라도 답으로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원리를 왜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맞죠? 자,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정답이 B번입니다. 가시면요. 우리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발견하기를. 뭘 발견합니까? Countless avenues. avenue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거리죠. 어떤 거리예요? For entertainment. 오락, sightseeing. 자, 뭐 둘러보는 거죠. dining, 식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수없이 많은 거리를 당신이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애틀란타에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이닝과 사이싱과 엔터테인먼트는 바로 뭐예요? 당신의 스테이를 어떻게 만들어줘? pleasant one. 됐죠? 굉장히 즐거운 그런 원으로. 자, 여기서 그 원은 뭐예요? stay의 뜻입니다. 당신의 체류를 즐거운 체류가 되게끔 만들어줄 다이닝과 식사와 관광, 자, 그 다음에 오락 이런 것들을 위한 수없이 많은 거리를 어떻게 하겠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러시면 이제 51번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 마지막 52번 가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이번에는 품사가 같아요. 수태시제 문제잖아요. 3개째 나왔어요. Part 6에만.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수와 태와 시제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는데요. 숫자부터 따져보시면 주어가 뭡니까? 여기는 enclosed. 이제 enclosed만 보면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자, 전체 동봉된 brochure는 brochure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체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여러분들 이 enclosed brochure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체크를 합니까? 체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따져보면 단수니까 따져봤는데 아무것도 지울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태로 간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태를 따져봤을 때 능동은 안 되겠어요. 자,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 둘 중에 하나죠. was checked는 과거에 체크가 되었다. should be checked는 체크가 되어야 된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유입니다. 뭘 담고 있어? 정보. 자, not only는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또 but 찾으세요. but also 이렇게 돼 있죠. 자, 뭐에 대한 정보야? 바로 entertainment, dining 그리고 sightseeing 이런 것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호텔과 transportation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과거에 체크가 됐어요? 말도 안 됩니다. 자, 체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 C번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보통 수태 시제에서 결정이 나는데 이거는 시제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B번은 시제를 여러분들이 따져보시고 오답으로 지우셨겠지만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제 문제로 파악하시면 또 안 되겠고요. 어감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가셔서 답을 쓰시면 되는 그런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재 여행객에게 관광 안내 책자의 동봉을 알리는 편지까지 여러분들과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정답을 좀 가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강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를 짓죠. 자, 자리를 옮겨서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강의 강의를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2번 복습 철저히 하세요. 자, 3번 그 예전의 강의들도 좀 보시죠. 이렇게 보셔서 지금 이 안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 1년 전 데이터 혹은 2년 전 데이터라고 해서 자, 그것이 막대 먹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토익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되는 그런 구조의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 자료를 보셔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쌓여있는 많은 데이터들 잘 이용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그 EBS에 와서 강의하는 그런 커다란 이유와 목적 중 하나는 그런 자부심이에요. 그러니까 공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유료보다도 더 열심히 어쩌면 강의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와서 강의도 하지만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와서 강의하는 과정까지 하나도 그렇게 수월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저희가. 자, 그래서 꽃피는 춘 3월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만큼 또 열심히 또 3월 입만치 또 새로운 기분으로 또 열심히 문제 만들어서 강의해드렸으니까 이번 달에도 좋은 성과 잘 거두시고 꼭 굳이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바들 다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형편도 나아지고 토익 점수도 나아지고 자, 모든 것들이 다 나아져서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4월 강의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